안녕하십니까 생도 여러분. 리더십 이론과 실제 2장 권력과 영향력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프렌치와 레이븐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권력의 유형 5가지하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얘기한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프렌치와 레이븐이라고 했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은 5가지 권력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권력과 직책 권력으로 크게 구분해서 그 아래에 각각 2가지, 3가지로 해서 5가지 권력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보 권력과 배경 권력이라는 직책 권력에 대해서도 다른 학자들이 언급이 되어서 7가지 정도로 권력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각각의 유형들은 이러한 권력의 근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권력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준거 권력은 부하들의 우정이나 충성, 카리스마 등에 의해서 권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문성 권력과 준거 권력 2가지를 우리는 개인 권력이라고 얘기했고, 빙산의 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빙산의 아래에 숨어져 있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더 큰 부분이 이 개인 권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책 권력으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합법적 권력입니다. 공식적인 권한을 통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이것을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보상 권력은 그 직책에서 가지고 있는 부하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포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책 권력의 3번째는 그 직책에서 가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권한 때문에 부하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강제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찬가지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통제, 또 생태학적인 통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권력이나 배경 권력으로서 리더가 권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가지 권력 유형을 사용했을 때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책 권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 권력이 있습니다. 그죠? 부하들에게 처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있다라는 권력인데, 이 권력을 활용했을 때 부하들이 가장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3가지, 몰입, 헌신, 수능, 저항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강제로 부하들에게 실행토록 했을 때 단순히 순응하거나 복종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항을 할 가능성이 의외로 더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로 직책 권력 중에 보상 권력과 합법성 권력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좋아하는 보상을 통해서 따르게 한다. 또한 합법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다라는 것은 부하들이 저항할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하겠지만 순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입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하들이 어떻게 리더가 따르고 싶다거나 존경하고 싶다거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 몰입이나 헌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몰입과 헌신을 유도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권력은 바로 개인 권력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전문성 권력과 준거 권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부하들에게 강제 권력을 발휘했을 때는 저항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번째로 보상 권력이나 합법성 권력을 사용했을 때는
순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개인 권력인 전문성 권력과 준거 권력을 활용했을 때는 부하들이 몰입하거나 헌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유형 5가지를 이야기할 때 개인 권력과 직책 권력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개인 권력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개인 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부하들의 반응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성, 가능성을 얘기해 두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가 권력을 사용했을 때 유형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리더가 권력을 사용했을 때 부하들의 반응은 몰입하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복종, 순종하거나 저항하는 3가지 형태를 우리가 봤었죠. 합법적 강제적 권력을 사용했을 때 부하들의 직무 만족이라든지 성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거나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부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은 합법적 강제적 권력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직무 만족이나 성과는 떨어지더라라는 게 부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상 권력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다,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직책 권력 외에 계속 강조했던 준거 권력이나 전문성 권력, 이 개인 권력은 부하들의 만족과 직무 수행, 이것에 정적인 관련성, 포지티브한 관련성이 있더라. 준거 권력이나 전문성 권력을 높게 사용하는 리더는 부하들의 직무 만족이나 업무 성과도 마찬가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책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공직적 역할 수행만으로 성과 달성이 사실은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준거 권력이나 전문성 권력이 효과성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인 리더는 직책 권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 전문성 권력과 준거 권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법성 강제 권력, 보상 권력, 이 3가지 직책 권력이 어떻게 보면 부하들의 직무 만족이라든지 성과와 부의 관계에 있거나 무관하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직책 권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직책 권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준거 권력이나 전문성 권력과 같은 개인 권력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살펴본 이러한 권력의 유형과 권한이 부하들의 직무 만족이나 성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